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이번이 벌써 4화째인가요? 네, 네 번째 시간이 왔네요. 저번에 이제 영상을 드로잉을 찍었었는데요. 그때 찍고 나서 제가 느낀 점은 조금 드로잉을 하고 나서 이제 조금 이제 빠르게 재생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더빙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시간에 촉박하게 약간 말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말 속도는 안 그러는데 생각이 막 정신이 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저도 얘기하면서 다음에는 시간이 조금 이제 여유롭게 쓰더라도 얘기를 좀 생각한 대로 있는 그대로 전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처음에 이제 두 번째 시간 때 말씀드렸던 그 카테고리 중에 하나인 과거 그림을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제가 그림을 처음 그렸을 때 이제 연습장을 제가 이제 확인을 했거든요. 어떻게 그림을 그렸는지. 근데 제가 보니까 나이가 이제 2000년 아니면 96년도네요. 제가 지금 방금 보니까 여기 들고 있거든요. 네. 96년도 9월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96년도면 거의 화석이죠, 화석. 네. 그래서 이때 그림이 보니까 진짜 아까 전에 영상에서 제가 말씀했던 눈만 그려서 이제 갔다던 그 그림이에요. 제가 이제 그림을 어렸을 때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어렸을 때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친구 한 명을 만났어요. 그때 제가 그림으로 엄청 뜻이 막 크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한동욱이라는 이제 친구를 만나게 되거든요. 그 친구는 그림에 정말 재능이 뛰어났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제가 스트리트 파이터라는 게임을 이제 대전 격투 게임인데 그걸 엄청 좋아했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랑 그런 이제 오락실에서 게임을 하고 딱 돌아왔는데 그 친구가 정말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막 얘기하면서 놀면서 이렇게 큰 종이에다가 막 캐릭터를 막 그리는 거예요. 막 류도 그리고 켄도 그리고 막 블랑카라고 이렇게 그런 이제 변종인간 막 캐릭터도 그리고, 근데 너무 잘 그리는 거예요, 그림을 정말. 그래서 저는 그때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 게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천재다. 이 친구는 그림에 대해서 타고났구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엄청난 이제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그림 그리는 걸 보고 엄청 큰 이제 자극과 어떤 느낌을 받은 거죠. 저렇게 잘 그리고 싶다. 그리고 그림이 엄청 재밌는 거구나. 그때 어렸을 때 이제 느껴서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그림을 잘 그리고 싶다는 꿈을 꾸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그 친구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봤지만 그 친구는 영화 감독이 되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인터넷을 찾다가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 보이길래 잠깐만 동욱이 아닌가 하고 이제 봤더니 네, 영화 감독이 돼 있더라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취하선 조연출? 그리고 조감독인가? 그런 거 했었고 나중에 이제 개인 감독으로 이제 영화를 데뷔작도 찍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그 영화는 제가 여기다가 찾아서 한번 띄워둘게요. 한번 영화 되실 때 한번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동욱이랑은 그 이후에 초등학교 이후에는 사실 만날 그 학교가 달라져서 만날 기회가 없어서 많은 얘기를 못 나눴습니다. 아마 잘 자랐겠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그림을 여기 보이듯이 제가 이제 그림을 막 띄우면서 얘기를 할게요. 이렇게 눈밖에 못 그렸는데요. 이 당시에 이제 제가 중학교 때 그림을 그리다가 너무 부족한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학원을 이제 태연이라는 친구를 통해서 가게 됐거든요. 그때 태연이가 먼저 이제 그 강동구에 있는 만화 학원에 이제 어떻게 보면 등록을 하면서 승우 너도 이게 관심 있어 해서 같이 가게 됐고, 저도 이제 그때 학원에 갔을 때 너무 그 공간이 부러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거기 앉아서 막 열심히 그림을 잘 그리기 위해서 열중하는 모습, 그리고 그 특유의 학원의 분위기 있잖아요. 그런 학원의 분위기 보면서 나도 여기에 동화되어서 빨리 그림을 배우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눈으로 그렸던 그림을 연습장을 그 원장 선생님께 들고 갔고, 그 제가 이제 전화에서 말씀드렸던 원장 선생님께서 너는 재능이 없으니 좀 다른 일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하셨던 건 사실 그림을 볼 수 있는 자료가 없었어요. 그냥 눈만 이렇게 왕창 그려가니까 도대체 얘가 눈만 그려서 뭘 하나.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시길래 제가 눈밖에 못 그린다고 얘기를 했어요. 얼굴을 이제 그리고 싶은데 이제 너무 못 그리는 거죠, 얼굴을. 그러니까 이제 자신감이 없으니까 그냥 눈만 이제 그리면 좀 잘 그려 보여서
눈만 잔뜩 그려간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원장 선생님께서 판단했을 땐 재능에 대한 부분을 정말 좀 가늠하기가 쉽지 않으셨겠죠. 이게 그리고 나이도 어린 이제 중학생이 와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리고 그때 기억나는 게 그 저한테 그 자리에서 도형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때 소실점이라고 그러죠. 눈이 이렇게 수평선 있으면 위 아래 이렇게 제가 손이 움직인 것만 해도 뭐 손의 아래쪽이 미치느냐 윗등이 미치느냐 이럴 거에 따른 시각에 대한 그런 어떤 이제 공간감을 느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때 공간감에 대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렸을 때 박스를 막 좀 이상하게 그린 거죠. 공간에 안 맞게. 그래서 아마 더 그렇게 느끼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그때 제가 뭐 전화에도 말씀드렸지만 엄청 화가 났다 그랬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 거를 막 못하게 하니까 겉으로 드러낸 게 아니라 제 속에서만 이렇게 막 불이 타오르는. 근데 저는 나중에 제가 깨달았지만 저한테 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소위 그런 빡침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화가 나면 그냥 그거를 엄청나게 집중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저한테 있는 되게 고집스러운 면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해도 제가 좀 화가 나거나 이거 왜 안 되지? 라는 의구심이 생기면 그게 해결될 때까지 좀 엄청나게 좀 이렇게 파는 성향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도. 그래서 그런 점이 좀 있었고, 그림에는 뭐 딱히 재능은 정말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재능을 깨달은 건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도 다들 숨어있는 자기만의 재능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정말 찾기가 어려운 건데 제가 시간이 지나서 저도 많이 깨달았던 거예요. 저는 어떤 재능이 있다고 제가 발견을 했냐면, 20살이 지나서 제가 이제 사회에 나와서 처음 아르바이트 할 때였어요. 그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롯데리아에서 그때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하고 했을 때인데, 학생 때도 했었네요. 고등학교 때도.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졸업하기 전에 꼭 아르바이트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롯데리아, 맥도날드 이런 데서 한번 아르바이트를 해봤습니다. 그때 제가 뭐 원래는 저는 햄버거 막 만들고 감자튀기고 막 이런 일을 너무 하고 싶어서 막 카운터도 보고 그런 걸로 이제 지원을 해서 이제 꿈을 꾸면서 간 건데, 막상 갔더니 당연히 뭐 감자튀기고 뒤에서 막 이렇게 뭘 만들죠. 근데 이제 분리수거를 시키는 날이 있었어요. 이렇게 음식을 뭐 먹고 나서 쓰레기들이 뭐 봉다리에 잔뜩 담겨서 밖으로 나오죠. 그럼 그 당시에 뭐 플라스틱 뭐 이렇게 버려주세요 해도 사실 봉다리 안에는 뭐 난립니다. 막 음식물부터 엉망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제 좀 이제 선별을 해라, 이런 이제 주문을 받아서 제가 가서 이제 그걸 선별을 한 거죠. 저는 그때 제가 느꼈어요. 제가 저한테 있는 재능이요. 저는 어떤 재미없는 일이 와도 저는 재밌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분리수거를 할 때 신발이 좀 더러워져도 이렇게 쓰레기통 3개를 이렇게 눕혀놓고 발로 이렇게 차면서 축구하듯이 차면서 거기에 분리수거를 혼자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시간을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좀 재밌게 보내려는, 어떻게 보면 저 혼자 분리수거를 하니까 또 시간은 또 정해져 있고 몇 시간 안에 처리하라고 하니까 뭐 그거야 그 시간 안에만 하면 되니까요.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질이 나중에 봤더니 저는 제가 하는 어떤 일들이 왔을 때 저랑 안 맞는 일이 있을 수 있죠. 사람은 누구나 이제 다 그런 주어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일이 발생을 하잖아요. 사회에 나오면. 그거는 뭐 비단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림을 할 때도 있지만 의뢰가 들어왔을 때, 그리고 제가 못하는 그림에 대한 의뢰도 문의가 들어올 때 있어요. 그럴 경우에 저는 이때까지 안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든 그 그림을 완성을 해냈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질이 그때 발휘되는 거죠. 저는 제가 싫은 일이 있어도 재밌게 그림을 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질을 키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어렸을 때부터 그때 깨닫고 조금씩 발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눈 그림을 이렇게 그리고 학원에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요. 그 뒤에 한 1년 동안 정말 재밌게 그림을 그렸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집이 가난해서 저희 집이 어렸을 때는 그래도 아버지께서 물려받은 유산이 있으셔서 좀 잘 살았었는데, 사기를 크게 당해서 중학교 때 집이 이제 단칸방으로 오게 됐어요. 원래는 집이 2채 막 이렇게 살고 있었다가 완전 단칸방으로 와서 소위 이제 망한 거죠. 사기를 당해서. 그래서 어머니랑 이제 형이랑 다 같이 있을 때 학원을 제가 그때 보내달라고 너무 가고 싶으니까 친구 따라서 갔던 그 학원을 한 달 다닐 수 있게 어머니가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한 달 동안 학원을 나가서 배웠는데 진짜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정말 제 인생의 그림을 그렇게 재밌게 그려본 적이 없어요. 그때 이유는 되게 분명했어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그림을 그리니까 제가 모르는 거를 이제 형이나 누나들이 알려주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궁금하면 이제 가서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을 때 다들 너무 친절하게 잘 알려주시는 거예요. 막 자료도 갖다 주고, 이럴 때 나는 이렇게 그려봤는데 재밌더라 승우야 이러면서 엄청 다들 얘기를 잘해줘서 그때 기억이 저한테 너무 정말 행복한 추억으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랑 같이 이제 그림을 그리는 그 공간이 너무 행복해서 보냈다가 한 달이 지난 후에 저는 이제 학원비가 없죠. 그래서 그때가 겨울방학 이제 끝날 때였는데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제 더 다니고 싶은데 집에 돈이 없으니까 어머니한테 얘기했는데 어머니도 얼굴에 벌써 이제 티가 나시죠. 이제 미안해 하시는 그 느낌 있죠. 그래서 제가 어머니께 괜찮습니다 엄마 이러고 이제 제가 학원을 갔어요. 그리고 제 생각에 제가 그때 고1이 이제 막 될 때였으니까 제 인생에 정말 큰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원영 선생님께 제가 그 나이 때 딜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학원에서 어떤 일을 제가 맡겨도 다 할 테니 뭐 청소, 허드렛 일, 뭔가 이런 잡무 같은 거 뭐든 시켜만 주시면 할 수 있으니 저를 학원만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그때 그 원장 선생님께서 정말 감사하게도 제가 그러니까 16살? 그때 될 때죠. 16, 17, 18, 20이니까 거의 5년 넘게를 학원을 무료로 다니게 해주셨어요. 대신 저는 이제 당연히 청소도 하고 이제 선생님들 뒤에 보조 강사처럼 이렇게 자료도 준비해주고 뭐 이렇게, 그리고 막 원장 선생님이 시키는 일 있으면 또 심부름도 가고 제가 할 수 있는 학생으로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좀 많이는 아니겠지만 당연히 그런 배려를 많이 해주셨어요 어른들께서.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면서 감사하게 5년 동안 그림을 정말 미친 듯 그릴 수 있었어요. 다시 한번 이 자리를 위해서 김한구 원장 선생님이었거든요. 김한구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잘 선생님 덕분에 잘 성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이제 연락이 좀 닿질 않아 어떻게 지내시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건강하신 게 최고이기 때문에 네,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덕분에 저는 그렇게 이제 5년 동안 그림을 배웠고요. 그 배우는 과정에 두 번째 그림이죠. 그래도 조금 배웠다고 해서 그림이 조금 발전했어요. 이제 눈에서 벗어나서 얼굴을 좀 그릴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얼굴을 이렇게 그리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보시니까 좀 이렇게 힘이 막 자신감이 생기지 않나요? 이 사람도 이렇게 그리는데 나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네. 제가 장담하는데 그림은 정말 노력하면요 절대 거짓말하지 않아요. 노력한 만큼의 실력 그리고 결과물로 나옵니다. 대신 그림을 그릴 때 무작정 계속 그린다고 느는 것도 방법이지만 그거는 제가 느낄 때는 계속 그리는 거는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그거는 실력이 늘 때. 그래서 좀 빨리 늘려면 여러 가지 응용 아니면은 접목하는 거나 아이디어 같은 것도 계속 적용하면서 자기만의 그림 스타일을 좀 발전시켜야 돼요. 저는 이제 욕심이 좀 많다 보니까 제 그림을 한 가지 스타일이 아니라 좀 다양한 스타일을 그리고 싶었어요. 그게 저한테 있는 어떻게 보면 좋은 점일 수 있지만 양날의 검처럼 굉장히 안 좋은 점으로 나중에 발전하거든요. 그건 이제 이야기하다 보면 나옵니다. 원래 보통 작가들은 그림 스타일을 딱 보면 그 작가를 바로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그림은 바로 이 사람이지. 예를 들면 김정기 선생님 지금 좀 돌아가셨지만 김정기 선생님 같은 것도 드로잉의 대가죠. 딱 드로잉 스타일만 봐도 이 사람은 김정기지. 그리고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이제 웹툰 작가분들도 계시죠. 그런 이제 양정일 선생님이나 아니면 예전에 이제 나 혼자만 레벨업 했던 그런 이제 작가님이나 그런 다양한 분들은 자기 그림 요즘 웹툰만 봐도 그런 그림이 월등히 뛰어나신 분들, 스타일이 확고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저는 그런 분들 보면 정말 많이 부러웠어요, 되게. 그래서 저도 어떻게 보면 그런 스타일을 키울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림을 막 그렸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좀 욕심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림을 한 4-5가지 스타일로 그릴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막 좀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막 그림을 막 다양하게 그려보려는 시도를 엄청 한 거예요. 근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왜 그런지 좀 이해가 돼요. 왜 그러냐면 저는 스타일을 구축하는 방법이 저한테는 안 맞았어요. 왜냐면 저는 그림을 못 그렸잖아요. 그러니까
스타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단 그림을 어떻게 하면 다양하게 잘 그릴 수 있는지가 너무 궁금하고 필요했어요. 특히 이거는 이제 그림을 좀 저처럼 이제 재능이 없거나 못 그린 분들은 좀 공감할 수 있을 텐데, 그림을 그렇게 못 그리다 보면 다양한 걸 볼 때마다 다 좋은 장점들이 먼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림은 이래서 멋있구나, 이 그림은 이런 스타일이 너무 좋네, 그러면서 그런 그림들을 계속 이제 따라 그리게 되죠. 그래서 제가 한 20대 됐을 때는 정말 고민이 컸던 게 제 그림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릴 수는 있게 됐는데 제 그림이라는 게 없는 거죠. 이거는 정말 작가한테 약간 치명적일 수 있는, 그러니까 어디 가서 그림을 그려도 좀 평범해요, 아니면 네 그냥 그림을 그리시네요, 이제 이런 반응을 이제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스타일에 대한 어떤 연구나 그런 고민도 엄청 해왔고, 지금은 제 나름대로 제 스타일이라는 게 이제 구축이 됐습니다. 근데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물리적으로 좀 약간 때려박은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압도적으로 투자해서 그림에 대한 어느 장르마다 그림에 대한 어느 레벨 아니면 그 수준을 제가 이렇게 이끌어내서 확인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림은 이럴 때 좋구나, 저런 그림은 저럴 때 좋구나, 이런 거를 이제 좀 스스로 깨우치면서 그림을 좀 어느 순간에는 이제 선택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스타일로 나는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 그게 그리고 내 색깔이라고 내가 이제 받아들이자,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선택과 집중을 하는 시기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는 이제 나중에 또 그림이 아마 나오면 보게 될 것이고, 제가 여기에 이제 그림들 좀 이제 보면서 몇 가지 이렇게 지나갔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어렸을 때 갔을 때, 그때는 컴퓨터가 이제 디지털 드로잉이 발달을 안 했을 때예요. 뭐 96년도 7년도면 여러분 그 지금 97년도 생도 있지 않나요? 2000년생도 있지 않으세요? 네, 그때 제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 그렸던 펜 드로잉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펜 터치.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만화를 다 정말 잉크를 찍어서 펜촉 있죠? 펜촉으로 그림을 한 땀 한 땀 이렇게 라인을 그려서 만드는 출판 만화 형태로 제가 그리는 곳에 만화 학원을 제가 갔었기 때문에 그런 프로세스로 처음에 이제 접했어요. 그래서 인체 드로잉에 대한 거를 그림으로 그리고 나면 꼭 펜 이제 드로잉, 펜 터치죠. 그걸로 그림을 마무리하는. 근데 그때 되게 기분이 굉장히 좀 묘한 거는, 드로잉이 이렇게 막 어설프거나 좀 지저분하게 돼 있잖아요, 연필로. 그 위에 잉크를 이렇게 깔끔하게 딴 다음에 딱 잉크가 마른 후에 지우개로 싹 지워내잖아요. 그러면 그때 정말 처음 그렸을 때 제가 느낀 거는 기성 만화 작가처럼 와, 그림이 막 되게 선명하게 막 한 번에 그린 것처럼 돼 있으니까 너무 기분 좋아서 열심히 더 그렸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 어떻게 보면 그림을 처음 그리는 분들이라면 그런 그림에 대한 완성도, 그러니까 꼭 채색이 돼서 컬러링이 된 것까지가 완성이 아니라 내가 그리는 그림의 어떤 일정한 목표치까지, 그 목표가 딱 도달됐을 때 느끼는 만족감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펜터치 같은 그림도 이렇게 완성을 해서 자기만의 어떤 소소한 목적들을 이렇게 정해놓고 이뤄가다가 어느 날 이제 컬러링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정말 만족감이 이제 극대화되면서 그림을 더 그릴 수 있는 동기부여나 에너지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뭐 다른 종합예술인들이 많지만 그림 그리는 사람들한테 정말 힘든 것 중에 하나는 그 그림을 그리는 집중과 그 흐름을 유지하는 것 같아요. 유지성이라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왜냐면 그림을 좀 그리다가 안 그리면 되게 어색해져요. 손이 막 좀 굳는다고 표현하죠. 근데 당연히 뭐 저처럼 오래 그림을 그리거나 하면 당연히 하루에 한 번도 그림을 안 그린 적이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지만, 그게 안 그리고 이제 좀 이렇게 학교 다니다 보면 수업도 하다가 또 학원도 갔다가 또 그림을 그리다가 이런 친구들도 있잖아요. 또 주말에 쉬고 그러면 이제 좀 이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죠. 며칠 쉰다 그러면. 참고로 저는 그림을 그때 15살 때 학원 간 이후로 지금까지 하루도 그림 안 그리고 쉰 적은 없어요. 네, 저는 하루에 무조건 한 번은 그림을 그립니다. 그러니까 선 연습이 됐던, 그게 드로잉이 됐던, 아니면 뭐 가다가 벽에 낙서를 하던, 길에 낙서를 하던, 아니면 뭔가 떠오르는 걸 노트에 적던, 저는 하루에 무조건 그림을 그려왔어요. 그게 제가 가장 좋아했던 일이었고 할 수 있는 거였기 때문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좀 잘 놀지 못하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축구, 그리고 달리기, 그리고 그림, 그리고 나중에 좀 지나서 게임. 네, 그 정도가 제 인생의 뭐 전부였습니다. 뭐 애니메이션 보는 거 정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그 뒤에 정말 취미라는 걸 크게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뭐 잘 논다 이런 거는 저랑은 먼 얘기입니다. 아, 그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회사를 다닐 때 이거는 느낀 거예요. 뭐가 있냐면 제가 게임 회사를 다녔었거든요. 이제 여러분도 아시는 넥슨이라는 게임 회사에 다녔었고요. 그 전에는 엔도어즈라는 원래 좀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에 있다가 이제 인수가 되면서 넥슨으로 자연스럽게 가게 됐는데요. 그때 제가 프로젝트를 하면서 뭘 느꼈냐면 그림을 그릴 때 경험이 엄청나게 중요하다. 뭐 그는 연기자도 마찬가지고 뭐 영화 감독도 마찬가지고 시나리오 쓰는 사람들도 다 경험이 중요하다.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죠. 근데 왜 중요한가? 그 경험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명확히 깨달은 날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쉽게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게임 속에서 패션을 주제로 한 어떤 옷을 착용하고 있는 캐릭터를 해볼게요. 그럼 그 캐릭터가 입고 있는 옷은 패션에 관련된 당연히 패션 엄청 화려한 어떤 옷이겠죠. 패션 느낌이 팍팍 나는. 근데 그리는 이제 컨셉 아티스트가 패션에 대해서 잘 몰라요.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자기가 잘 패션을 옷도 잘 안 입고 관심이 없는데 이제 이런 걸 그리게 되면 당연히 인터넷 서칭하고 막 찾겠죠. 그렇게 해서 이미지를 막 조합을 해요. 막 이런저런 이제 응용을 해서 요소들을 막 뽑아내서 이게 패션에 가까울 거야 라고 뽑아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컨셉 아티스트 사원일 때는 뭐 그런 건 가능해요. 근데 이제 파트장, 팀장, 그리고 그 프로젝트를 이끄는 리더가 되면 그런 어떤 전체적인 컨셉에서 캐릭터가 나왔다. 그랬을 때 그 경험이 정말 빛을 발합니다. 패션에 보통 관심이 있을 때 최근에 예를 들면은 올해 유행한 어떤 톤앤매너의 컬러가 뭔지, 그리고 해외 유럽에서는 어떤 패션이 유행했는지, 미국은 현대 패션에서 어떤 양상으로 지금 가고 있는지, 이런 흐름이나 그런 이제 유행을 알게 됐을 때, 트렌드를 알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게임에는 남성 유저도 있고 여성 유저도 있죠. 그러면은 남성 유저가 선호하는 패션 스타일로 디자인을 할 수가 있고 여성 유저가 선호하는 패션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정보가 있는 사람이 패션 디자인을 컨셉 아트에 접목시키는 거랑 인터넷에서 자료만 서칭해서 일정에 막 어떻게 보면 촉박하게 디자인을 뽑아낸 아웃풋이랑은 깊이가 나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다양한 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아는 거 이상으로 훨씬 많은 장르의 다양성이 있는 어떤 중요한 것들, 그리고 거기서 있는 어떤 에너지나 사람들한테 전달되는 이런 요소들이 진짜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그걸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가 디자인에서 설득력을 가지느냐 안 가지느냐의 얘기까지 가요. 이 디자인 하나의 이야기를 풀어낼 때도 그 스토리텔링에 힘을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말 디자이너 아니면 아티스트한테도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드렸고요. 저는 이제 펜터치를 이렇게 그리면서 이제 그림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어떻게 보면 과거의 그림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처음 해보는 시간이죠. 이 카테고리를 어떻게 이제 어떤 명칭으로 불러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뭐 타임캡슐 뭐 이렇게 불러볼까요? 네, 그런 약간 느낌입니다. 과거에 이제 일기장 열듯이 딱 열어보고 이때는 이랬구나, 이때는 뭐가 좋았다, 이런 경험을 나누는 것도 되게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저도 이제 자료 찾아보면서 과거에 연습장이 있던 거를 기억은 하지만 오랜만에 꺼내서 봤어요. 그랬더니 96년도 때 저는 그림을 이제 어떻게 그리려고 노력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막 다양한 생각들도 적어놓거든요. 할 수 있다 막 이런 거 적어놓고 잘 그리자 막 이런 거 적어놓고. 근데 제가 그거 보면서 한 가지 느낀 건 뭐냐면 그림 그리는 사람들은 이제 좀 공감이 될 거예요. 그때 그렸던 연필 터치 드로잉을 보면 저의 그 고민의 흔적이 느껴져요. 뭐 이때 얼마나 긴장하면서 그렸구나, 여기는 정말 그리고 싶지 않았던 부분이구나, 이런 기억도 나고 그림을 보는 맛이죠 그게. 그것도 하나 떠오르네요. 제가 예전에 홍콩 아트바젤 갔을 때 실제로 그 피카소 작품을 이제
원작을 이제 마주하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르네 마그리트 아니면 뭐 살바도르 달리 이런 엄청난 대가 아티스트 분들 원화도 다 직접 눈앞에서 볼 수 있었거든요. 그때는 뭐 바리케이드도 없습니다. 그런 이제 아트바젤의 VIP 좀 존이었는데 그때 갔을 때 제가 봤을 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는 몸에 소름이 돋는다는 표현이 그럴 때 쓰는 것 같아요.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느낌? 제가 살바도르 달리 이제 아티스트와 피카소를 제일 좋아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존경하는 아티스트거든요. 저는 사실 누군가를 존경한다는 말을 잘 생각도 잘 안 했어요. 그림을 그릴 때 제가 잘 그리면 되지 누군가의 그림을 차용하거나 누군가의 그림을 막 모방해서 엄청 이렇게 막 그 사람의 그림으로 인해서 뭔가를 배워보려는 노력을 잘 안 했습니다. 이게 저의 이제 패착이었죠. 네, 그림은 네, 창작도 중요하지만 모든 것은 배우고 경험하고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성장을 한다는 걸 저는 이제 좀 미련해서 뒤늦게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쭉쭉 스펀지처럼 흡수할 수 있도록 되게 많은 대가분들 잘된 분들의 그림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아시길 바라고요. 제가 그때 놀랬던 거는 뭐냐면 피카소 그 작가의 작품의 터치들 있잖아요. 붓의 결 이런 텍스처죠. 재질들 그거를 실제로 볼 때 정말 그 사람이 그리는 어떤 터치의 그런 길들 같은 그 느낌들이 막 느껴지는 거죠. 그거를 실제로 그렇게 본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그때 본능적으로 그렇게 느끼게 될 때 너무 좋았어요. 사람들이 이제 피카소 그림하면 사람들이 앞에 봤을 때 뭐지? 약간 이러잖아요. 이건 뭘까? 이럴 수도 있고요. 근데 그때 사람들이 제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옆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300억. 저거 뭐에 자꾸 400억 막 이렇게 써 있어요. 그걸 이제 그림 하나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얘기가 이제 표정이 막 달라지죠. 사람들이 그 이제 미술사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그림에 대한 어떤 과거의 흔적들을 좀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시간이 어땠는지 잘 여러분들한테 어떤 이제 기억과 에너지로 전달될지 좀 궁금하지만 그래도 첫 화 때 제가 이제 마음먹고 했던 좋은 에너지 그리고 편안한 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루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이야기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했어요. 들어가세요.